자, 콜롬비아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관세 전쟁. 관세 전쟁. 말이 좋아서 관세 전쟁이죠. 실제로 그 말싸움이긴 했습니다만 전쟁이 한판 벌어지긴 했습니다. 총싸움이 아니었습니다만. 양국 정상 사이에 날선 충돌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의 사실상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이 나오면서 9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끝이 나는 싱거운 전쟁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미국이 괜히 미국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쟁이었다. 26일 일요일 밤이죠. 백악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콜롬비아가 초강대국 미국의 슈퍼파워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준다. 이게 백악관 측의 발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맹렬히 보호할 것이며 모든 다른 나라가 미국의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의 추방을 수용하는 데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사람을 거기에다가 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입국자들, 불법 체류자들 그것도 범죄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시 콜롬비아로 보내겠다는데 그거를 안 받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콜롬비아 대통령이 안 받겠다라고 했던 거죠. 더 황당한 건 뭐였느냐? 이미 비행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2대의 수송기가 출발을 했는데 그 수송기가 출발할 때에는 이륙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출발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콜롬비아 당국에서 너희 와도 돼라고 얘기했으니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한참 날아가고 있는데 중간에 안 돼, 착륙시킬 수 없어, 돌아가 이랬다는 겁니다. 이거 도발이죠, 도발. 콜롬비아가 미국을 상대로. 이에 따라 집권 2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세나 각종 제재를 무기로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전략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론들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관세를 무기화하겠다 이런 거로 이야기하면은 조금 좀 유치할 것 같습니다. 더 유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처음에 다시 비행기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회항을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의 관세 50% 부과 명령을 내리죠. 관세 명령을 내리니까 콜롬비아 대통령이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해? 우리도 그럼 미국한테 관세 부과할 거야.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두 정상 간의 이번 충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때문에 시작된 거죠. 미국 당국이 이날 그간 체포한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들을 군용기 2대에 태워서 보고타로 날려보냈는데 항공기 착륙을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트루스소셜에다가 보복하겠다라고 밝힙니다. 콜롬비아산 제품에 대해서 곧바로 25%의 관세 부과하고 일주일 뒤에는 50%로 관세 올리겠다. 바로 명령해버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거 명령했을 때에는 우리도 관세, 보복 관세 할 거야, 콜롬비아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슈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해서 미국 비자를 발급 제한하겠다. 미국 비자 안 주겠다, 콜롬비아 사람들. 세관 국경에서의 검문 검색 강화해라. 금융 제재할 거다, 니네들. 그래가지고 콜롬비아의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요 강요들, 가족들, 미국에 있는 은행 전부 다 잠가버리고, 재산 압류해버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제 막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에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콜롬비아 당국이. 관세 부과할 때에는 마치 대들고 싸울 것처럼 덤벼들려다가 비자 못 받게 하겠다. 그리고 콜롬비아 당국자 관료들 가족들 해가지고 제재 조치 들어가겠다라고 읍소하니까 거기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중남미 국가들 중에는 정부 요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비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죠. 본인들은 미국하고 맨날 싸울 것처럼 반미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다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자녀들 다 유학 보내고 이런 사람들 많죠. 한국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대로 본때를 니네들이 뭘 까불고 이렇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부터 모든 외국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했던 게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콜롬비아에서
자기네 국민들을, 콜롬비아 국민들을 보내주는 건데, 미국 군용기에 태워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건데 그거를 거부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콜롬비아 측에서는 통상 장관에게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하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만, 하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세게 나오니까 깨갱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신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대한 비협조 이유로 미국 당국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인도적인 대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뭐 수갑 채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헛소리를 지금 한 겁니다. 범죄자들인데, 범죄자들인데 범죄자 취급하는데, 그걸 범죄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데 왜 뭐라고 그럽니까? 페트로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 에서 콜롬비아의 불법 이민 미국인이 15,660명이나 있는데 이들 수갑 채워서 돌려보내는 작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야, 콜롬비아의 미국 국민이 불법으로 15,660명이 있다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예. 우리는 나치와 정반대다라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인도주의 뭐 이런 거 부르짖는 거죠. 페트로 대통령의 이러한 버티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나온 지 9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막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문제가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관세는 겁 안 냅니다. 관세 붙여봐야 뭐 그건 기업들이 고민할 문제지 내가 고민할 문제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국민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게 잘못된 정치인들이니까 관세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근데 정작 무서워했던 거는 뭐냐? 비자, 세관, 출입국, 뭐 금융 부분 제재, 금융 제재. 나 미국에 땅 사놓은 거였는데, 나 미국에 회사에다 주식 투자해 놓은 거였는데,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모든 강압수단을 총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이고 과격한 조처에 미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콜롬비아로서는 더 견디지 못했다. 많은 한국의 언론들이 이 사태를 놓고 콜롬비아의 제1 교육 대상이 미국이기 때문에, 무역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포기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도하는 거는 부정부패하고 있는 콜롬비아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 너무 착하게 봐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트럼프는 관세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란도 전부 다 제재를 취하는데 도대체가 관세 하나만 가지고선 제재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딱 집어가지고요, 핵심 인물들, 너 재산 어디 있지? 그거 전부 다 동결, 압류. 이게 네 재산 아니야, 이제 우리 거야. 전부 다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벌벌 떨었던 거였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콜롬비아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떻게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다. 관세 전쟁, 이거는 언론들이 만들어낸, 좌파 언론들이 만들어낸 허상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제재, 아주 구체적인 제재. 근데 그 구체적인 제재가 그 나라를 이끌고 있다라는, 그 나라에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막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그것이 트럼프가 지금 하는 행동이다. 이걸 좀 보시면은 얼마나 예리한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일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 그냥 드론 하나 보내서 깔끔하게 제거, 끝.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반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AFP 통신은 콜롬비아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양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인 무역촉진협정 FPA라는 것을 체결한 상태인데, 그래서 관세가 없이 교역을 해왔던 거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동맹 간의 약속을 무시하고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AP통신도 미국이 콜롬비아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대콜롬비아 수출이 공화당이 강세인 주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등 농산물이라는 점을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요, 트럼프의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트럼프의 말과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그런 보도를 내놓습니다. 이날 양국 간 관세 대충돌은 보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위협, 이것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20일 취재진과 문답 과정에서 캐나다, 멕시코에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에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죠. 아마도 2월 1일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EU를 겨냥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요? 한국도 자유롭지 않겠죠? FTA 협정을 맺어놓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한미 FTA 이거 좀 미국한테 불리한 것 같아. 다시 협상해. 했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바뀌진 않았죠.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한테 필요한 나라라는 걸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내가 뭔가 막 제재를 가하고 벌을 주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그 모습은 내 자식이 그 안에 있는데 내 자식도 혼내는 그런 경우.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예전에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수업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애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쉽게 조용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한 명을 딱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누구였느냐? 그 선생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 선생님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앞에서 따귀를 때렸습니다. 학생들이 싹 조용해지는 거죠. 싹 조용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한미 FTA를 건들려고 했던 이야기가 국제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행동하는 방식이 한미 FTA 재협상해라는 이야기가 한미 FTA를 뜯어 고쳐가지고 미국이 흑자 보게 만들고 한국 적자 보게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미 FTA도 재검토해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전 세계에다가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니들 긴장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트럼프가 행동하고 말하는 방법의 보통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다. 이번에도 지금 콜롬비아도 된통 걸린 겁니다. 그냥 얌전히 받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근데 한번 반항했다가 완전히 지금 찌그러지는, 까불었다가 된통 당한 꼴인데 이게 콜롬비아가 미워서 이렇게 된통 당하게 한 게 아니고요. 본보기를 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콜롬비아하고 동맹 관계가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되돌아갈 것인데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금 목적하고 있는 바, 특히 미국 국민들과 약속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확실하게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화상연설에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압박했죠. 관세 내기 싫으면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미국인들 고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에는 국방비 지출 국내 총생산의 5%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2%에서 3%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다 내고 있지 않아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나토 안에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퍼센트를 전부 다 3% 이상으로 올릴게라고 자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만 트럼프는 아니 5%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좀 뭔가 그런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관세 부과나 방위비 인상을 명시적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회창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지 11월 5일 날 당선이 됐는데 근데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2달 정도 시간이 2달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돈 더 내라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아무 말도 없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희는 보아야 한다. 왜? 트럼프는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언론에 알려져 있죠. 이 알려져 있는 건 그거 하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지금 윤석열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은 내가 같이 가야 될 파트너로 아주 괜찮겠구나라고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다 조사해봤을 테니까요. 조사 다 해봤더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질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나랑 코드가 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가 코드 99, 99명의 중국 스파이 체포작전에 이미 미국과 한국이 공조했다. 그 내용 보고 이미 다 트럼프는 받았다.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을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꺼내놓고 있지는 않다. 근데 언제 또 이 돈 얘기가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라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한국 언론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100억 달러를 얘기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참 묘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50억 달러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바이든이었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먼저 나갑니다. 내가 바이든이었다면 50억 달러, 1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막 부르는 숫자로 나온 것이었지 실제로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었다라는 건. 그리고 실제로요, 트럼프가 요구했었던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있었던 그때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한국이 방위비를 증액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동맹국이자 FDA 체결국인 콜롬비아를 상대로도 거침없이 관세 협박을 내놓은 점도 이와 유사한 대미 관계를 지닌 한국으로서 주목해야 한다라고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를 해놓았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콜롬비아하고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하지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콜롬비아는 콜롬비아고 그리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콜롬비아한테 화를 냈던 거는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좀 선을 넘어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세게 나간 거였다.